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라는 기업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TNR 바이오팹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3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8년도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윤원수 씨고 주요 사업은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과 생체 재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윤원수 등 특수관계인이 25.6%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기관 중에서 KB자산운용이 13.7%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바이오팹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생분해성 의료기기, 그리고 조직 및 장기 바이오 프린팅을 위한 바이오 잉크, 체외 시험을 위한 오가노이드, 보통 인공장기라고 부르는 게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세포 치료제를 연구 및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까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프린트 장비부터 인체 세포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인공 피부, 인공 간, 인공 심장, 인공 혈관 등 인체의 중요 조직과 장기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에 들어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NL 바이오팹은 재생의학,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분해성 인공지지체는 조직공학 기술 및 재료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조직의 형성 및 재건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재생의학에 주로 사용되나 그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의 생분해성 인공지지체의 경우에는 두개약 안면 재건과 두개약 안면 교정 및 성형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그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하고 또 미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잉크는 3D 바이오 프린팅의 필수적인 재료로서 바이오 프린팅 기술 개발의 핵심이며 특히 세포 프린팅 시에 세포의 손상을 막고 프린팅 후에 세포의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동사가 개발한 바이오 잉크 디셀로이드 TM은 동사의 3D 바이오 프린팅뿐만 아니라 타사의 바이오 프린팅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개의 조직, 피부나 뼈, 연골 이런 쪽으로는 상용화가 완료가 되었고 5개의 조직인 인공간이나 인공심장, 인공호흡기, 인공뇌, 인공혈관에 대한 바이오잉크는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동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시장은 이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 시장입니다. 기존 화합물이나 단백질, 항체 의약품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장기를 대체할 수가 없어서 치료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재생의학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현재까지는 임상시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기술이 주목받은 이유가 이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적층이 가능하며 인체 내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상태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어서 재생의학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동사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세포은행을 구축을 하였고 2020년 8월 달에는 일본의 A사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글로벌 세포 치료제 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체 개발 중인 역분화 줄기세포 기반의 심근경색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도 임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공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한 단어로 캐시카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특정 제품이 꾸준히 매출이 발생되면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동사가 2013년도 설립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었고 일부 제품들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 중에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중심으로 일단은 판매가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올해 2022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두 개 제품이 있는데요.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제품과 ADM은 이종사체 피부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제품에서 현금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창상 피복제는 22년도 7월 달 정도 상용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ADM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1월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것은 돼지 심장의 대동맥에서 가져온 겁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나 DNA,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한 피복제이고, 그 구성 형태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피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상의 보호 및 흉터 관리, 심출액의 흡수 및 출혈 또는 체액 손실 및 오염 방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2년도 3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7월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병원 중심으로 제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M은 이종사체 피부라고 불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종사체,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에서 가져온 피부라는 건데, 돼지의 피부 조직을 사용해서 사람의 피부 조직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낸 피부 조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과나 외과적으로 처치 및 수술이 필요로 하는 화상이나 성형 이런 쪽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11월부터 제품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 제품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는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올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매출액은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추정은 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새롭게 나간다는 제품들이 얼마나 시장 침투율을 가져가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이게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이 가장 높았었던 20년도 이때 매출액이 68억,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5억이었는데, 그나마 22년도 좀 기대를 해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20년도의 매출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손실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2년도에는 매출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영업이익은 감소만 해줘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신규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제대로 잡는 거는 23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매출액이 좀 대폭 증가하기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3,5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시총 규모로 볼 때 코스닥 내에서도 300위 안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규모로 볼 때는 작은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만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3D 바이오 프린팅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나 제품들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TNL 바이오팹이라고 하는 기업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 회사는 제가 좀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사업 보고서가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업 보고서를 꼭 읽고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 영상에서는 개략적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리스에서는 꾸준히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탐방을 다닐 거고 발굴을 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TNL 바이오팹도 저희가 탐방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앞서 캐시카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가 탐방 보고서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탐방 보고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길 또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원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